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된다는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나날이 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부에 함께할 전문가님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나이트 전문가님입니다.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잘 지내셨나요? 네, 월요일 날 뵙고 다시 네, 수요일이 하루 쉬고 네네. 네, 2월의 마지막 날에 뵀는데 3월에 처음 이렇게 첫 거래일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전문가님 인사 한번 나눠주시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나이트 전문가입니다. 3월 첫 거래일을 맞아서 어떤 흐름을 보이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이번 3월 한 달 동안 지난 2월 마지막 거래일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월 한 달은 좀 훈풍이 좀 부는 그런 증시 모습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제 3월의 첫 증시인 만큼 2월 달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월에 올 한 해 수익률 어마무시한데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1월 달에는 뭐 244% 이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네. 이렇게 수익을 올렸었고 2월 달에는 거래일이 좀 짧았었죠. 짧았지만 그래도 좀 대외적으로 좀 불안 요소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86% 어떻게 보면 좀 저조한 성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큰 수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하게 지키는 매매를 더욱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수익을 올렸다라고 이렇게 자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뒤에 자세히 좀 살펴보니까요. 2월 달 수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파란불이 있는 종목이 별로 한 종목밖에 네, 없네요. 제주 맥주를 네. 제가 그 당일날 들어갔다가 제가 만약에 3,000원 정도 라인을 무너뜨린다라면은 손절을 하겠다라고 이제 톡방에서 안내를 드렸었고 네.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었던 뭐 원전 테마들도 그렇죠. 있고 그리고 네. 위에 보게 되면은 팜스토리, 뭐 미래생명자원, 뭐 이지바이오 등 식량 네. 관련주들 그리고 GSE 등과 같이 이제 네. 에너지 관련주들 네. 네, 상당히 집중 조명됐었었죠. 역시나. 그런 종목들 이렇게 단타적으로 접근해서 이렇게 수익 실현을 했었습니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수익률 먼저 살펴봤고요. 이 안전하고 지키는 매매 전문가님의 수익률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전문가님이 방송을 하는 이 방송 중에만 또 노란톡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오늘의 생방송 전문가님 8시부터 9시까지 생방송으로 방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시간 안에 얼른 들어오셔서 다음날 수익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코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식왕 한 줄평, 오늘장 증시를 보고 전문가님께서는 이러한 한 줄평 남겨주셨습니다. 네, MSCI 러시아 제외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공격을 계속 좀 퍼부으면서 여러 국가에서 좀 제재를 많이 받고 있어요. 네. 역시나 또 MSCI가 제외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이 MSCI 지수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주린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그 방송 후반에 이 교육 필살기 시간에 좀 교육을 살짝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제 그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이라면 MSCI 신흥국 지수에서 이 러시아가 퇴출될 거다. 그러면서 약 4조 원 정도가 우리 국내 증시로 유입될 것이다라는 이런 뉴스를 보셨을 텐데 이 부분은 한편으로는 우리 국내 증시에 그 호재로 이렇게 작용이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은 좀 계속적으로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좀 더 주목을 해봐야 하는 부분은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제 유가 급등했다라는 거는 산업 전반적으로 좀 악재로 작용을 하죠. 그 에너지 관련주들 관련해서는 좀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국제 유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지금 아까 방송 전에 제가 체크하기로는 선물 지수가 110달러를 지금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 증시에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유가가 110달러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이었군요.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관련해서 네.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장황해지기 때문에 오늘 그 바이든이 연두교서를 이렇게 발언을 했죠. 연두교서에서는 이제 연두교서가 뭐냐? 한마디로 국정 그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거기에서 러시아의 모든 항공에 대한 미국 상공 금지 명령을 했습니다. 이 경제 제재도 전방위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러시아 이제 미국 영토로 오지 마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좀 조치를 취하고 있고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마스크를 벗고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서 코로나 관련해서 거의 엔데믹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내수 시장이 살아나면서 좀 이 리오프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라는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자, 그 BBB 법안이 지금은 좀 쏙 들어갔죠. 이 BBB 법안 혹시 알고 계시죠? 네, BBB 법안이 정확히 뭐죠? 미국에서 이제 바이든이 작년에 취임을 하면서 이 경제 인프라 법안을 좀 이렇게 내세우면서 그 건축이라던가 토목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면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제 5G 섹터 그리고 친환경 그린 에너지로의 전환을 시도하겠다라고 했는데 금일 연두교서에서 이 에너지 대란으로 인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 그린 에너지로 전환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다. 한마디로 이 BBB 법안이 그 조맨친 의원이 좀 반대를 하면서 작년에 이제 12월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가 됐었는데 네. 지금 1월로 밀렸다가 지금은 얘기가 이 금리 인상이라던가 아니면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로 인해서 말이 쏙 들어간 상황입니다. 근데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친환경 섹터 지금도 뜨겁게 타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더욱 뜨겁게 타오를 것이고 그리고 이제 후속 주자로 나아갈 것들이 이제 제가 봤었을 때는 5G 섹터도 있고 네. 예, 그리고 나머지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체크를 해봐야 된다. 요 점에 포커스를 좀 맞춰서 이제 앞으로의 국내 증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연준의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를 또 남겨주셨고요. 이 BBB 법안이 계속해서 좀 추진이 된다 하면 어떤 섹터가 조금 더 잘 가는 건가요? 지금 가장 네. 뜨겁게 타오르는 친환경 섹터라고 뽑을 수 있겠는데 지금 CS 윈드 아니면 삼강 M&T 등 이런 종목들이 편성된 풍력, 에너지 관련주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죠. 네. 그리고 지금 에너지 섹터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안 움직인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풍력 같고요. 그 전에 뭐 가스 같고 최근에 좀 태양광이 각광받고 있고 수소? 네, 수소. 그 아까 네. 이게 태양광을 얘기하셨는데 태양광 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국내에서 해외에서는 좀 태양광 발전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네. 실질적으로 이렇게 돈을 잘 버는 회사가 없어요. 태양광 관련 섹터로. 그리고 LG에서는 또 태양광 관련 사업 부분을 철수했죠. 예, 철수했죠. 그렇죠. 그 OCI 정도를 좀 볼 수가 있겠는데 그 부분은 잠시 뒤로 넘기기로 하고 네. 수소 관련 주들이 좀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상용화가 아직 되기 전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기대감만은 있는 것이 확실하겠죠. 네. 제가 여담으로 그 지지난주쯤에 저희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전문가들끼리 얘기를 하면서 해운주가 먼저 갈까 아니면 조선주가 먼저 갈까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조선주가 갈 거다라고 네. 말을 했는데 나머지 전문가들은 해운주가 먼저 갈 것 같아. 그대로 실행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에 해운주가 돈을 벌면은 뭘 네. 할까요? 또 뭘 하죠? 해운지가 돈을 벌면 제가 해운주가 잘 돈을 모르겠어요. 벌면은 이제 배를 사겠죠. 아, 배를 사게 산다. 되기 네. 때문에 LNG 선 혹은 벌크선 이런 그런 배들을 수주하기 때문에 조선주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또 한 20% 1월 저가 대비해서 20% 정도 상승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에너지 관련주 중에 안 간 게 지금 이제 수소니까 수소가 가지 않을까? 조금 라는 저점에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근데 너무 빠르지 않을까? 막 이런 생각도 이런 얘기들을 오고 갔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수소 관련해서 아직은 그 상용화 기대감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저는 모멘텀만은 충분한 그런 섹터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 한 해 면밀하게 좀 체크해야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수소 관련주들까지 좀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아직까지 아는 수소 관련주들 좀 귀추가 주목되는 모습인데요.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면 빠르게 또 입장 가능하십니다. 그럼 다음 코너에서 조금 더 종목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종목 클래스 코너입니다. 오늘 장 이슈됐던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은 자동차 관련주입니다. 이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 일세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 대장주인 현대차 2.5% 오늘 하락을 했고 반면에 만도는 오늘 소폭의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기아도 2.3%, 현대위아, 현대모비스까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동차 부품주도 약보합권도 있고 지금 MS 오토텍과 대유 에이텍은 좀 빨간불 켜는 모습이었거든요. 네, 일제 약세 흐름 좀 가야 되는데 언제쯤 갈까요? 궁금하네요. 자동차 네. 관련 섹터가 우리 증시에서는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네. 반도체와 IT 다음으로 이제 자동차 업황도 꼽을 수가 있겠는데 이 우크라이나 사태 우려에 일제히 약세하는 약세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도 부담이 될 것이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반도체 수급난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이 자동차 업황은 1분기는 조금 좀 잠잠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런 악재들이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에 공장이 있죠. 20만 대 정도 규모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이 있는데 거기에 5일까지 전면적으로 중단이 됐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국내 투자자분들은 이 러시아 제재 때문에 그런 것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반도체 수급난, 결국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 때문에 이런 현상이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수급난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자동차 업황 조금은 좀 밋밋한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먼저 살펴보실 자, 예정인가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죠. 현대차 관련해서 많이 지금 떨어졌네요. 많이 쭉쭉쭉 밀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했던 이 20만 원 라인, 지지 라인을 무너뜨리면서 이렇게 지지를 받아줘야 될 때서 지지를 받았다가 2월 달에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지금 현재 주가 위치는 17만 원인데 이 위치가 만약에 무너진다라면은 그 다음 지지 라인인 16만 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보유자의 영역이신 분들은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이 16만 원 자리도 이탈을 한다라고 하면은 13만 원까지도 위험한 상황이다. 하지만 자동차 업황 관련해서 이 자동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대외적인 악재들을 벌써 선반영을 많이 한 부분이고 실제로 뉴스에서 보게 되면 전기차 관련해서 유럽에서 유럽에서 네. 이렇게 좀 판매량이 늘고 있다 이런 소식들도 들려오기 때문에 걱정은 조금 되는 부분이지만 앞으로는 2분기, 3분기에는 점진적으로 계속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 차트 흐름 살펴봐 주셨습니다. 자동차 관련주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다음 종목 좀 어떤 종목 차트 한번 살펴볼까요? 뭐 똑같은 비슷한 종목이죠. 현대차, 기아 두 종목을 빼놓고 자동차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요. 네. 네,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주가 흐름이 이 8만 원대 라인을 좀 무너뜨리면서 지금 현재 7만 2천 원 라인에 와 있는데 이 종목 또한 지금 보유하고 계시다면은 저는 홀딩 하면서 조금 관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차의 흐름 살펴봐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저점 매수의 기회를 좀 노리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렇죠, 전문가님? 자동차주는 저는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지지 라인을 무너뜨렸었기 때문에 그 네. 지지 라인을 돌파 안착을 해줬을 때 그 음, 저항 라인으로 형성이 됐을 때 그때 이제 공략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문제는 자동차 업황 관련해서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이 2차 전지 관련 섹터는 좀 별개예요. 20년도부터 이게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정가하면서 그런 부분들의 우려는 좀 무마시켰는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는 이상 그 신차를 계속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하면서 지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죠. SPC 삼립입니다. 최근에 이 포켓몬빵 품절 대란 소식에 강세를 보인 종목이네요. 7% 오는 상승을 했고요. 장중에는 9만 1,000원 선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7.25% 상승 9만 200원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이 포켓몬빵은 사실 제 세대거든요. 3040 세대한테는 네. 추억의 빵이죠. 네, 이때 제가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좋아했던 건데 재출시가 되면서 지금 당근마켓에서도 엄청 비싸게 팔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한번 먹으려고 편의점에 가봤더니 없더라고요. 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또 중가가 상승을 한 이유겠죠. 어떻게 보셨을까요?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이 빵 제조업체 삼립. 삼립하면은 호빵이 떠오르실 거예요. 겨울철에. 네. 네, SPC 그룹의 계열사로 이 베이커리 사업 부분과 푸드 사업 부분을 영위하는 업체인데 음식료 업종 테마들이 요즘에 계속적으로 강하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삼립 같은 경우에는 1월 달에 벌써 단가 인상을 하면서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그런 부담들을 벌써 선반영한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작년 매출이 3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661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16% 그리고 29%가 상승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매출 관련해서 그리고 재무 관련해서 튼튼한 그런 업체다라고 종목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차트를 좀 보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이 전쟁 리스크 속에서도 SPC 삼립이 상승을 하면서 뉴스 기사가 전쟁도 이겼다라는 그런 뉴스 기사를 만들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식량 대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료 관련주들, 식량 관련주들 이렇게 좀 크게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벌써 아까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SPC 삼립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음식료 업종들 대부분들이 이제 단가 인상들을 다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방어하는 벌써 선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 괜찮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금일 정고점인 92,000원 라인을 지금 찔러주려고 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굉장히 크게 갭상을 하면서 크게 시세를 주었는데 이 종목 당장 내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너무 높은데요. 저항 라인으로 어떻게 작용할 수 보십니까? 있겠지만 네. 이 부분을 저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83,000원 라인을 지켜준다라면은 한 번쯤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작년에 매출이 괜찮았고 지금도 괜찮고 하지만 요 포켓몬빵 요 이슈로 이렇게 갑자기 뜬 요거는 단발적 이슈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고려를 해봐야겠지만 정말 단타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이 손절컷 명확하게 잡고 그리고 목표가 딱 이렇게 지키면서 이렇게 매매하시는 전략을 취해야 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른 종목들도 많으니 시선을 좀 돌려서 이렇게 좀 보시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SPC 삼립에 대한 이야기 살펴봤고요.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특징주 조선주입니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위기 속에서 이 또 계속해서 조선주들 반등세 거센 모습인데
오늘 현대중공업이 6% 상승세였고요. 삼성중공업은 3.9%, 4% 가까이 올랐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현대미포조선도 상승을 했고요. 한국조선해양도 3%대, STS중공업도 2%대 상승 흐름 이어갔습니다. 오늘 STX 엔진이 조선기자재 관련주로서 9% 상승을 하는 흐름 보여줬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조선주 관련해서 아까 그 시황 브리핑 하면서 네. 아까 아나운서님과 말씀을 했지만 해운주가 가더니 조선주가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해운사가 돈을 벌게 되면 그 조선 관련해서 이제 배를 계속적으로 수주를 할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위기 속에서 노드스트림 2 그 독일에서 이제 안 할 거야라는 이런 얘기 속에서 이제 다른 데서 이제 가스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LNG선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서 수주가 지금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삼성중공업의 경우에는 4척의 LNG선을 첫 계약을 올해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면서 강하게 상승하는, 지난주에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었고,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또한 LNG선을 한 척을 수주했다, 이런 뉴스가 붙어주면서 조선주들이 지금 긴 침묵 속에서 침묵을 깨고 다시금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중공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크게 추세가 지금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는데, 지금 최근 주가가 이 상승 추세, 하락 추세 상단 라인을 돌파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금일 6,000원 라인까지도 이렇게 안착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6,0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한 매물대 라인이었었는데, 이 라인을 돌파 안착을 해주었다라는 부분은 저는 그 6,500원 그리고 나아가서는 7,500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현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제가 이 종목을 5,800원대에 진입을 해서 지금 수익 중에 있습니다. 저희 종목인데, 네.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봐야 되겠고, 수급 현황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수급 현황은 어땠을까요? 외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좀 담아주는 이런 모습들이, 예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삼성중공업, 저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 다만 주의할 점은 LNG선 혹은 뭐 다른 이런 배들을 수주를 받는다라는 이런 뉴스가 좀 붙어줘야만 그 올라가는 모멘텀이 있는데, LNG선이나 아니면은 이런 관련 배 수주 관련해서는 지금 조금은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수주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뉴스가 붙어줄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조선주 살펴봐 주셨습니다. 또 다음 종목 있을까요?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차트 흐름이 다들 그 섹터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지금 85,000원 라인을 지금 문을 두들기려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지금 저항 라인을 지금 뚫어주려고 가고 있는 모습들이고, 지금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은 네, 현대미포조선 네. 수급 현황 살펴봐주고 계십니다. 수급 현황도 지금 기관들이 계속, 외인들은 지금 좀 팔았지만 한 달 동안 네. 기관들이 쭉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이런 모든 조선 관련 업황들 관심은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조선주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이 정유주와 LPG 관련주입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국제 유가가 이 선물은 110달러 선이 돌파됐다고 했죠. 네, 네네.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소식인데, 오늘 흥구석유 10% 상승세, S-오일, 중앙에너비스 6%, GS도 3.38%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상승을 좀 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어떻게 보셨을까요? 최근에 에너지 관련주들, 뭐 GSE를 비롯해서 대성에너지, 흥구석유 이런 시총이 좀 작은 종목들이 크게 급등락을 보여줬었는데, 대장격의 종목들, 특히나 S-오일이라던가 GS, SK이노베이션 등은 같이 편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좀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국제 유가가 현재 130달러까지도 갈 것이다, 150달러도 갈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겠지만,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받는 나라가 과연
러시아일까요? 아니면 미국일까요? 러시아일 줄 알았는데 이제 미국인가요? 실제적으로는 이 네. 전쟁이 일어나게 네. 되면은 미국의 가장 큰 그 섹터라고 해야 되겠죠? 네. 그 부분이 방산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에너지 관련해서도 셰일가스를 최근에 안 뽑고 있었다가 네.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을 하니까 셰일가스를 열심히 뽑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제 팔겠죠. 그렇군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국제유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그 비축유를 풀겠다 뭐 이런 제재를 가하겠다 이런 모습들도 보이고 있는데 GS, SOA 이 부분들 관련해서 이란 핵 협상도 지금 불발됐다 이런 뉴스도 있겠지만 네. 저는 아직은 가능성은 열어두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유 관련해서 그리고 화학 관련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대성에너지라던가 아니면 GSE 이런 관련주들 좀 시총이 작은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오일 큰 종목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S-오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크게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어요. 그랬다가 지금 금일 강하게 이 노란색 20일 이평을 돌파 안착을 해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60일 이평마저 올라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네. 그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에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원유를 수입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정제 마진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1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고 현재가가 지금 89,600원이군요. 네네. 10만 원까지 갈 수 있다. 다만 좀 밀린다면 8만 원까지도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대응을 좀 잘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S-오일 살펴봐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수산주인데요. 이 러시아 의존도가 높은 수입 해산물 대란 우려가 또 있었다고 합니다. 수산 관련주들이 오늘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한성기업이 상한가를 기록을 했군요. 사조 씨푸드는 20% 가까운 상승률 기록했습니다. CJ 씨푸드도 오늘 11.6%, 신라 SG는 15% 상승을 하면서 오늘 좀 급등이 나타났는데요. 수산 관련주들 정말 오랜만에 상승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굉장히 오랜만에 이렇게 고개를 올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었는데 네. 수산 관련해서 이제 명태라던가 대게를 러시아로부터 크게 수입을 하고 의존하고 있죠. 네. 의존하고 있어서 뉴스를 찾아보니까 노르웨이산 이 연어 가격이 13,000원이었는데 지금 다음 달에는 26,000원일 것이다. 두 배가 두 배 가까이 됐네요. 뛰었다. 네. 그렇다라는 거는 이 수산 관련해서 수산 관련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일 수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또 반대로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네. 배를 띄워야 되잖아요. 수산 관련해서 아하. 동원이라던가 사조 우리 참치캔 그렇네요. 너무나 익숙하잖아요. 배를 띄워야 되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마진이 과연 그리고 그렇다고 참치캔 가격으로 참치 가격을 올릴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고 맞네요. 조금은 보수적인 생각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어떤 차트 살펴볼까요? 네, CJ 시푸드 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씨푸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300원 라인, 이 지지 라인을 좀 무너뜨리면서 지금 현재 주가는 3,500원과 4,300원 이 라인에서 박스 구간에 있는데 오늘 이렇게 크게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 저항 라인을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금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런 연관관계들을 큰 틀을 좀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수급을 좀 보게 되면은 외인과 기관이 조금은 담아주고 있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총이 1,470억으로 굉장히 좀 작은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급등 후에는 급락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뉴스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격언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좋습니다. 네, 수산주, 수산 관련주들 살펴봤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을 원하신다면 노란톡방 입장을 해주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률 내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QR코드 혹시 찍을 수 없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이제 방송이 한 30분 남짓 남았어요. 얼른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코너에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주식왕 필살기 코너입니다.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식왕 한 줄평 코너에서 이 러시아가 MSCI 지수에서 좀 퇴출될 수 있다라는 제외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뭔지 모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MSCI 간단하게 보면은 모건 네.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인덱스라고 해서 네. 이제 모건 스탠리 은행에서 이제 지표로 만든 것인데 이 지표가 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것이냐?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네. 기준이 되는 지수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의 모든 펀드들이 95% 이상 이 지수를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 펀드라는 것을 좀 터치를 하게 되면은 패시브 펀드와 액티브 펀드로 좀 나뉘게 돼요. 근데 패시브 펀드라는 거는 이제 네. 수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것이고 액티브 펀드라는 것은 펀드 매니저들이 이렇게 종목들을 선택해서 네. 매수를 하고 그런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쉬운데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려서 라면 끓여 드시죠? 네. 네, 액티브는 뭐 스팸이라던가 아니면 콩나물이라던가 네. 뭐 양파라던가 이런 해장라면 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좀 취향껏. 네, 취향껏 이렇게 하는 그런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패시브 펀드 같은 경우에는 라면 뒤에 봉지를 보게 되면은 물 550ml를 넣고 그리고 면과 스프를 넣고 그렇게 해서 3, 4분간 끓여 먹어라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네, 따라가는 그 따라가는 펀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이 패시브 펀드 자금이 8천억 원 그리고 액티브 자금까지 유입이 된다면은 뭐 4조 원 가량이 우리 국내 증시로 유입이 된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렸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자금이 당장에 단기간에 들어올 것이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만약에 퇴출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러시아에서 지금 외인들의 매도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빠지는 데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만약에 지수가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편입에서 퇴출된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로 약 한 4조 원에서 8조 원 유입은 되겠지만 시간은 소요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급 현황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좀 더 MSCI 지수에서 이렇게 세 가지 시장으로 불리는데 선진국 시장과 그리고 우리나라가 속한 마켓이 이제 이머징 마켓, 신흥 시장입니다. 그리고 프론티어 시장으로 나뉘게 되는데 이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나라가 위치하는 위치가 중국 1위 그리고 대만과 인도에서 4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만 같은 경우에는 TSMC가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네. 우리 국내 한국에서는 삼성이 32%로 압도적으로 많이 편입이 되어 있죠. 네. 이 110 종목이 지금 현재 편입되어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MSCI 지수에 2월 14일자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들어갔었죠. 네. 네, 오늘 왜 MSCI 지수 아까 그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리밸런싱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MSCI는 그 3개월 주기로 이렇게 리밸런싱을 하는데 한 달 전부터 이 증권사와 리포트에서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 혹은 퇴출이 된다 이런 뉴스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사전에 앞서서 선침의 전략을 어떻게 취할 것이냐 그 증권사 리포트들 굉장히 잘 분석을 하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근데 무조건 편입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은 절대 안 해줘요. 어허. 할 여지가 높다. 약간의 가능성을 열어두겠죠. 네. 그렇다면 그런 종목들을 좀 더 면밀하게 체크해보고 IR이라던가 이런 데다가 전화를 해서 내가 살 종목들에 대해서 좀 더 딥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꼼꼼함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IR에 전화까지 네, 하는 저는 꼼꼼함을 실제적으로 좀 제가 키워야 정말로 되는데 쉽지가 않죠. 주력주 같은 경우에는 네. 이 IR에 직접 전화를 해보기도 하고요. 네. 올해 초였죠. 올해 초에 그 CES가 열리면서 아, 네. 삼성전자에서 그 뭐였죠? 그 포터블 폴더블 미니 폰? 네. 폴더블 폰 말고 이렇게 포터블? 그 제품이 있는데 이게 네. 1kg가 안 되는 그런 그 네. 빔인데 그 제품의 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네. 제품 관련해서 그 매진이 되었다. 이제 음. 예약 판매에서 바로 매진이 되고 국내에서도 갑자기 매진이 되었다. 그 네. 소식을 보면서 저거 납품하는 회사가 과연 어딜까? 어허. 그래서 제가 그 관련된 이 빔 관련 업체들한테 다 전화를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네, 그랬던 경험이 있고, 예, 그리고 그 전에도 뭐 에어로스페이스라던가 이런 종목들,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종목들, 그런 IR에 전화도 해보고, 그리고 기업에 방문도 해보고, 과연 이 회사가 정말 건전하게 잘 일을 하고 있나, 그런 부분들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부동산 살 때 네. 우리가 투자의 개념도 있잖아요. 역세권인지 아니면 그쵸. 남양인지 물 잘 나오는지 이런 직접 부분들 임장도 가기도 하고, 그죠? 네네 체크를 하는데 이 주식 음.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분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 만에 내동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이렇게 제가 봤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수급도 체크를 해야 되겠고 그리고 펀더멘탈, 모멘텀 가장 기본적 분석 이후에 기술적으로 내가 지금 이 시점이 적정 주가인지를 또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렇군요. 저는 이 와중에 이 포터블을 찾아봤는데 정말 1kg도 안 되는 빔 프로젝터 같은 건가 봐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제가 좀 더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이 종목 IR을 다 전화를 했더니 그 종목을 못 찾았어요. 못 찾아서 결국 삼성전자에 네. 선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 선배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납품하는 회사 좀 알려달라고. 알긴 알았는데 미비하더라고요. 그리고 상장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매진이었으니까. 네. 아직 코스닥에 뭐 코스피에 네네. 상장이 안 됐다. 네네. 그렇군요. 이렇게 IR까지 전화를 해주시는 전문가님, 실제로 저희가 공부를 해도 IR까지 전화하기 쉽지 않잖아요. 전문가님이 대신해 드립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이 자세한 매매 전략, 다양한 전략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필살기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MSCI 이제 5월 달에 리밸런싱이 될 텐데 그렇다면 이제 4월 달쯤에는 증권사 리포트들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렇다면은 이제 앞으로 그 편입 종목에 대한 이 구분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그 MSCI, 모건 스탠리에서 정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다. 결국에는 이 뉴스와 그 증권사 리포트들을 많이 참고를 하시고 그것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의 주식왕 필살기 MSCI란 무엇인가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원하신다면 매일매일 쏟아지는 노란톡방에 이 매수 전략들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매도 전략, 뭐 손절 타이밍까지 다 맞춰주시니까요. 편하게 들어오셔서 수익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입장 바로 가능하십니다. 방송 중에만 입장이 가능한 거라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분 남짓 남았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코너, 상담 코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톡하는 상담소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전문가님께서 차트 분석으로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종목 고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삼강 MNT에 대한 종목 고민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 꼼꼼하게 남겨주셨는데요. 21,45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 15% 가지고 계신데 오늘의 종가 상황 삼강 MNT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50원으로 오늘 4.6%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삼강 MNT 오늘
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장중에는 19,450원 선까지 올라가기도 했었네요. 고점 부근에서 마무리가 된 삼강 NNT 최근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저점을 좀 딛고 좀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월 28일에는 15,000원대 주가였는데 19,500원 선. 매수가가 21,000원인 거 보니까 조금 사신지 된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아마도 이 분은 어느 정도는 차트를 좀 보실 줄은 아는 분인 것 같아요. 21,000원대에 매물대가 있긴 하거든요. 아마도 이 부분에서 들어가시지 않으셨을까? 지지받고 다시 네. 탄력받고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뭐 이런 부분들 아니면은 이렇게 상승할 때 이렇게 탑승했다가 갑자기 주가가 쭉 밀리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삼강 M&T 같은 경우에는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을 만드는 그런 회사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재료가 굉장히 다양한 회사인데 삼강 M&T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BBB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풍력 에너지를 굉장히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은 지금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근데 지금 최근에 4거래일 동안 굉장히 강한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계속적으로 갭 상승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고, 지금 주가 위치는 19,150원에 위치하고 있는데, 지금 가장 중요한 라인인 이 60일 이평을 돌파 안착해 준다라면 저는 다시금 21,450원 그 진입가까지도 충분히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단기 이평선들 5일 이평과 10일 이평들이 지금 20일 이평 중장기 이평선들을 이렇게 상향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이제 골든 크로스가 완벽하게 일어나면서 정배열이 된다 그러면은 주가는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 있겠죠. 거기다가 지금 수급 현황을 보게 되면은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담아주는 그런 모습들을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들도 지금 3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9,000원, 18,500원 라인, 이 라인을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면 이 지지 라인을 지금 올라탔기 때문에 무너뜨리지 않는다라면은 홀딩 하셔서 21,450원에 지금 비중 15%시면은 비중 약 5% 정도 이렇게 덜어내시면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하면서 25,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3개월 동안이나 이렇게 좀 기다렸다라는 거는 중장기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시간이 좀 되겠지 올라갈 줄 종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라가는 종목이다라고 긍정적인 평가 남겨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플렉스에 대한 상담 남겨주셨네요. 매수가는 23,000원이라고 합니다. 비중이 30%라고 하시는데 오늘의 종가 상황은 인터플렉스 3.5% 하락을 했습니다. 19,300원. 오늘의 하루 흐름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장 막판은 소폭의 반등세 있었지만 이내 조정을 좀 받았네요. 최근 흐름 살펴보시면 꾸준히 좀 상승 추세였고 오늘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23,000원 진입가를 찾고 있다가 차트를 확 줄여서 보게 됐는데 2018년도쯤에 23,000원 라인을 형성하고 있네요. 2018년도요? 네, 그러면은 지금 4년 가까이 네. 이 부분에서 아하, 네. 물리셔서 이렇게 물을 타가지고 계속적으로 단가를 낮춰서 23,000원일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장시간 좀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지 않으셨을까 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주가 흐름은 좋습니다. PCB 업황 관련해서 반도체 관련주인데 지금 주가 흐름이 굉장히 괜찮은 편이에요. 반도체 관련주들 지금 1월 달에 지수가 밀리면서 함께 삼성전자 또한 밀리고 있었는데 이 PCB 관련주들 강하게 지탱해주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 지금 18,000원 라인마저도 이 저항 라인마저도 뚫어주면서 지금 돌파 안착해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승세가 무서운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실적이 또 좋았던 걸로 제가 보고 있어요. 한번 재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무제표가 네, 인터플렉스 상담 도와주고 계십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빨간색 라인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영업이익
계속적으로 마이너스, 그리고 당기순이익 또한 마이너스. 매출은 3천억에서 4천억 갔다가 줄어드는 3,200억, 그리고 작년에는 확연하게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4,470억, 실적 호조죠. 그리고 영업이익이 32억, 흑자로 전환을 했다. 당기순이익은 마이너스 2억, 뭐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을 했었을 때 주가에 반영이 고스란히 되고 있고, PCB 업황은 지금 지속적으로 호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뭐 심택이라던가 코리아 서킷 이런 종목들도 있겠죠. 그리고 다만 여기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좀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도체 업황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 원자재를 수입해서 가공해서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업체지만 반도체는 마진율이 30% 가까이가 되는 그런 섹터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종목 저는 지금까지 4년을 넘게 기다려셨으면 손절하라 그러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죠. 네. 네, 더 기다리시겠죠.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종목, 지금 현재 흐름 괜찮습니다. 그리고 23,000원 부근 비중이 지금 현재 30%. 이 부분은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비중이 30%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람마다 좀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비중이 30%, 인생 종목을 좀 만나더라도 비중이 20%는 넘지 않아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왜냐면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크게 20%, 30%가 물리게 됐는데, 그렇다면은 비중이 30%다. 그러면 30%를 더 태워야지만 그 비중을 그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죠. 매입 단가를. 그렇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23,000원 라인 충분히 가줄 수 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비중의 반 정도는 좀 덜어내시고, 추후 그 3년 신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인터플렉스까지 상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남은 상담 미처 다 하지 못해드린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 기회에 계속해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해주셔도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지금 아래 보이는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더 빠르게 입장 가능하십니다. 들어오실 때 비밀번호가 없는 대신 이제 시간이 10분 채 남짓 안 남았습니다. 얼른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매매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은 이제 보내드릴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오늘 고생 너무 많으셨는데 마지막 한 말씀만 해주시고 인사 나눠보도록 하죠. 네. 이 3월달 첫 거래일 맞아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대가 많으실 텐데, 이제 꽃샘추위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여론들도 많지만, 이 FOMC 회의 결과도 주목을 해보면서, 그리고 러시아 관련해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 전략 저와 함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전문가님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 있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많은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을 요구하는 등의 모든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2분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3부에서도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